오래된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도예 작품 전시회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강제 종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원민규 작가의 전시회인데요. 흙으로 말하는 그의 예술 세계를 함께 만나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음까지 우중충해지는 이맘때 화사한 꽃을 보면서 기분 전환해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화의 업계를 찾아가 웃음꽃 활짝 피게 만드는 꽃 한 송이의 매력을 알아봅니다. 밧줄 하나에 몸을 맡기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일하는 기상천외한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수목관리 전문가 아보리스트인데요. 강릉 아보리스트 교육센터에서 국내 1호 아보리스트 김병모 소장을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2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명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던 우리 강원도에서도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강원도 확진자 수 19명, 이 중에서 원주 지역 확진자 수가 9명입니다. 네. 주말 사이 4명이 늘면서 폭증을 했는데 정말 우리 지역사회 이 확산이 현실화되는 것을 눈으로 체험하면서 많은 분들이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참 걱정이 되는 일인데요. 네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전염병 중에서도 이 코로나19가 이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위생수칙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조심 또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정말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모임 참석을 멀리 하시고요. 이동이나 또 외출을 좀 자제하셔서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시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이지은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지은입니다. 요즘 참 답답하시죠? 답답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의 첫 소식은 지은 씨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어제가 바로 우리 애국 선열들의 그 정신을 소중하게 기념하고 기억하는 3.1절이었습니다. 네. 3월은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소중한 역사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숭고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는 달이기도 하죠.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또 잘못된 역사의 사실을 올바르게 전달하고자 또 의미 있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작가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작품들로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곳은 원주시 부록면의 송곡리라는 마을입니다. 3월은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아픈 또 소중한 역사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흙으로 말하는 작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얼마나 고생했냐고,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단지 그 말만 기다렸을 뿐. 아, 저항의 플라워. 흙으로 한국인의 마음을 담아내는 도예 작가. 오늘의 주인공인 원민규 작가를 만나기 위해 그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계세요. 예.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판을 밀어서 하는 게 이제 판성형인데요. 네. 예, 이렇게 판을 붙여서 원통으로 올려서 어떤 이제 인물의 군상으로 입체적으로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 기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만의 진솔한 감성과 창의력으로 늘 새로운 흙의 표정을 발견하고 창작해 나가고 있는데요. 흙이 가지고 있는 또 매력이 있을까요? 이 흙이 뭐랄까요, 좀 부드러움, 부드러움의 매력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만히 걷을 때는
1230도 구면은 부드러우면서도 이제 불 속에 들어가면 이제 좀 강하고 단단하다랄까요? 흙이 주는 묵직한 언어와 가르침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는 원민규 작가. 그는 무엇보다 흙을 통해 과거 우리나라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작가님, 제가 여기 와서 이 작업실을 한번 쭉 둘러봤거든요. 예. 작품들도 보이는데 대부분 그 소녀상과 비슷한 그런 네. 모양의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90년도에 일본 총리가 이제 위안부를 자기네가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분들이 진심으로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작업을 해서 좀 더 알려야 되겠다.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좀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모습을 보며 그는 올바른 역사적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강제 종군 위안부 관련 전시와 작품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작업하면서 작품으로 표현하고 시민들한테 좀 알리면서 6번, 7번의 이제 연작 시리즈로 계속 작업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도 혹시 그 전시를 볼 수 있나요? 예, 지금 이제 시내 관리공단에서 초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작가님의 그 작품 어떤 작품들이 더 있을지 저도 궁금해지는데 그럼 오늘 저도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흙이라는 언어를 빌려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원민규 작가.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의 소명이라 여기며 꾸준히 개인 전시를 열고 있는데요. 강제 종군 위안부 저항의 플라워라는 주제로 올해도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이 나라의 어떤 자기네가 했던 것을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사죄를 받는 게 중요한 거지. 10억 엔을 받아서 이게 풀어진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 민족의 아픔과 위안부의 씻을 수 없는 상처. 이를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그리고 치유되길 바라는 간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전시에 참여했는데요. 그럼 이번 전시는 이제 선생님의 작품이 쭉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의도로 이제 준비하신 전시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위안부가 이런 강제 종군 위안부라는 것을 좀 알리고 또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작품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함께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이 저항의 플라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픈 역사를 담고 있으면서도 저는 왠지 좀 희망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항의 플라워, 어떤 꽃다운 나이에 이분들이 14살, 17살 지금 생존해 있는 이 분들이 19명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실성 있게 사죄를 받아야 되고 이런 역사의 인식을 꼭 기억을 해서 나가고자 이렇게 좀 전시를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할 사실이며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야 할 숙제인데요. 그의 작품엔 하루빨리 아픔을 진정 치유하길 바라는 이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바로 저항의 플라워네요. 예, 성천하지 못한 뭔가 좀 한스러운 걸 좀 표현하고자. 진짜 이게 지금 얼굴이 저 위쪽에 보이는데 표정에서 그 막 아픔, 고통스러운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의 절규하는 듯한 느낌도 좀 보이고요. 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느낌도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건 소녀상 아닌가요? 예, 지금 이제 생존해 있는 분들은 19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게 250 몇 명이라고 들었거든요. 1000명 정도가 살아오고 20만이 거기 가서 이제 죽은 중에 1000명만 살았으니까 그래서 소녀상이 어떤 귀한 탑이랄까. 살아남은 일본군 위안부의 소녀상. 이 소녀상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모든 일본군 위안부들의 통곡과 응어리, 그 한의 표정과 몸짓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으로 현재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씻을 수 없는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원민규 작가 그의 작품을 통해 조금이나마 아픔을 잊지 않고 진정 희망의 꽃을 피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에 대한 마음과 노력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또 희망이기도 한데요. 3월에는 우리나라의 선조들 그리고 독립유공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한 번쯤 더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들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 역사의 올바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작품 활동과 전시를 이어가고 있는 원민규 작가님. 네네. 이런 작가님께서 우리 지역에 있다라는 사실이요, 정말 반갑고 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정도 되는 이 흙을 통해서 네.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역사를 본인이 가진 그 능력을 잘 이용해서 알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네, 맞아요. 내 나라, 우리나라에 대한 정말 깊은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조금 더 희망적이지 않나 네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 위안부 할머님들의 아픔과 그 상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도 좀 가슴이 먹먹해지고 뜨거워지는데요. 이 3월만큼이라도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 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그 의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원민규 작가는 이 강제종금 위안부 연작을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위해서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작가님 같은 마음으로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춘천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 사이에 급증했습니다. 네. 우리 강원도에서만 해도 8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양성 판정 받은 우리 환자들은 치료를 통해서 빨리 네.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 확산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질수록 2차 피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예, 있죠. 뭐 화사한 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개강도 미뤄진 상태고요. 이제는 뭐 행사는커녕 이상적인 모임조차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정말 위축되면서 네. 농민분들, 특히나 상인분들 정말 뭐 얼마나 걱정이 심하시겠습니까? 특히나 봄이 대목인 화훼 농가의 어려움은 이를 말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내고자 하는 화훼 농가의 모습들 지금 화면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다사다난한 세상이라도 봄은 옵니다. 꽃피는 춘3월,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펴고 새 출발하는 시기. 누군가에겐 지난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에 설레야 할 때이건만 거리는 온통 전염병에 대한 공포와 마스크로 가려진 표정뿐. 아직 사람들의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얼굴마다 활짝 웃음꽃이 피는 계절은 언제쯤 찾아올까요? 진정한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2월) 말 우리 사회를 덮친 코로나19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갖지 못하게 된 졸업생들. 졸업식은 취소됐지만 캠퍼스를 떠나기 전 아쉬운 마음으로 기념사진을 남겨봅니다. 새 출발을 축하해주는 꽃다발은 활짝 피었지만 코로나19의 창궐 속에 웃음꽃은 피지 못했습니다. 근심이 가득하기는 이곳도 마찬가지. 모기 앞에서 꽃집을 운영하며 15년째 후배들의 졸업식을 함께해온 사장님은 올해가 유독 아픕니다.
그냥 졸업식이라는 게 학사 못 쓰고 졸업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학생들한테 그 추억이 통째로 날아간다는 거는 좀 아픈 현실인 것 같아서 졸업식이라도 나중에 부활시켜주면 더디게 오는 봄이 가장 아쉬운 건 이곳입니다. 봄을 앞두고 예쁜 꽃을 정성껏 키워낸 화훼농가. 가장 아름다울 때 소비자의 품에 달려가고자 꽃들이 한껏 연그러 있습니다. 화훼 공판장에서도 성실하기로 소문난 임동진 사장님. 15년째 꽃을 가꾸며 살고 있는 그는 수입에 의존하던 백합의 국산 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봄의 전령사라 불리는 튤립 수확으로 한창 바쁜 시기. 튤립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모두에게 익숙한 컵 모양의 튤립부터 만개하면 별 모양을 뽐내는 하얀 별 튤립, 수채화처럼 두 가지 색상이 곱게 물든 튤립까지. 하지만 요즘은 예뻐서 더 슬픕니다. 제가 10단을 보내면 4단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4단이 안 팔리는 것도 그렇고 가격조차도 작년 이맘때 2월 초를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7,000원에서 8,000원, 뭐 좋은 품종은 13,000원 막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좋은 게 한 4,000원, 그리고 평균 나머지 품종들이 1,500원, 2,000원대에서 거래가 됐어요. 그 거래가 되는 것도 팔리는 게 기준인 거고 안 팔리는 게 40% 넘게 이렇게 안 팔리다 보니까 뭐 답이 없는 거죠. 이렇게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장님은 유통 채널을 다양화하는 도전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경매에 올리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직접 소비자에게 꽃을 전달하는 인터넷 직거래와 소셜 커머스 판매를 시작한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꽃을 보다 오래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장점. 물을 잘 쓰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수돗물에다가 많이 꽂아 두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수돗물은 절대 권해드리지 않고요. 집에 정수기 있으시면 정수기물 쓰시든가 아니면 생수,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나는 정수기도 없고 생수도 안 먹고 수돗물밖에 없다고 하면 수돗물에다가 락스 한 방울, 아주 미량의 락스를 타시면은 오래 두고 보실 수 있으세요. 생화 못지않게 인기 있는 상품은 바로 이것. 마늘인가? 양파 같기도 하고 밤톨 같기도 하고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와, 종류도 많네요. 주문서를 꼼꼼하게 읽고 포장 중인 이것은 바로 튤립의 구근. 화분에 심어서 직접 키우는 재미도 있고 꽃도 볼 수 있는 알뿌리입니다. 부근 같은 경우는 왜 요새 이제 텃밭이라든가 집 앞에 조그만 정원 있으신 분들이 심어놓고 오래 보시려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꽃 같은 경우는 의외로 젊으신 분들이 집에다 이렇게 화병에다 꽂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보기 위해서 주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선물하시느라고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화훼 농가의 시련을 함께 극복하고자 민과 관에서도 손을 거들었습니다. 한 은행에서는 도내 화훼 농가로부터 꽃을 대량 구입해 손님들에게 한 송이씩 선물하는 행사를 진행했고 강원도 역시 여러 지원책을 준비했다는데요. 현재까지 도본청하고 제춘사업소에 저희가 한 10,000송이를 지금 신청을 받았고요. 3월 2일부터 4월까지 저희가 총 이제 8번에 걸쳐서 매주 월요일 날 직접 꽃 배달을 사무실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청과 더불어 춘천시에서도 꽃소비 촉진을 위해 책상마다 꽃을 놓자는 원테이블 원플라워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꽃을 소비하는 문화를 정착하는 일이겠죠. 매일 커피를 마시듯 꽃도 일상적으로 즐겨보면 어떨까요? 모든 그 일반 가정에서
크지 않은 금액으로 꽃을 식탁에다가 꽂아놓고 그 꽃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고 그 꽃을 주제로 서로 가족들 간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일단 새로운 이슈가 되잖아요. 꽃이 있음으로써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꽃을 좀 생활에 밀접하게 좀 연결해주는 그런 쪽으로 다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 봄을 불러오는 가장 빠른 방법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내 취향에 맞는 예쁜 꽃만 있으면 됩니다. 이파리가 많으면 증산작용이 아시다시피 심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이파리 밑에 하나는 그냥 잘라주고 꽂고요. 굳이 이게 이제 똑바로 자르면 이 오아시스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면 잘 꽂아져요. 이제 갈아주진 않고 여기 이제 여기다 그냥 물만 보충해주면 시들을 때까지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여기서 꿀팁 또 한 가지. 꽃을 두는 장소에 따라 꽃 종류를 달리 해주시면 좋대요. 튤립은 향이 강하지 않아서 그냥 아무데나 꽂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 백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흔히 뭐 시백합이라고 해서 하는 백합 같은 경우는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그냥 많이 꽂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오리엔탈이라 그래서 뭐 시베리아라든가 그 외에 이제 향이 진한 백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실내에다 많이 꽂아두면 향이 좀 독해서 저희 같은 이제 뭐 실내에 꽂을 때는 한두 송이만 그런 건 한두 송이만 꽂고. 알록달록 저마다 색깔이 다른 튤립을 빽빽하게 꽂아주면 우리 집의 작은 봄정원 완성. 와, 너무 예쁘다. 빈틈없이 꽂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더욱 아름다워진다는데요. 그래, 이건 집의 중심인 거실에 두는 게 좋겠어. 꽃이 등장하니 실내 분위기가 금세 화사해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꽂은 꽃은 3일이 지나면 만개하고 일주일 정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지난 겨울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시련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는 여전히 봄이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은다면 봄은 금방 우리 곁으로 찾아오겠죠?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서로 이 어려운 거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날 도와주는 분들이 많다. 서로 의지해가면서 잘 이겨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도 힘내세요. 화해농가 화이팅! 네, 우리가 흔히 꽃은 특별한 날 선물하는 정도로만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참 예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의 한 효과로서도 네. 이 꽃을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평범한 날에도요. 맞습니다. 네, 저희 네, 네. 앞에도 지금 이렇게 예쁜 맞아요. 꽃들이 장식되어 있는데요. 물론 풍성한 이게 꽃다발로 화려하게 장식을 네, 네. 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그게 좀 부담스럽다 예. 하시는 분들은 한 송이의 꽃을 사서 이 책상에 올려만 놔도 기분 전환도 되고 참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요. 뭐 꽃을 사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꽃은 아유.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죠.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도 네. 봄이 봄처럼 느껴지지 않는 요즘입니다. 네. 화훼 농가의 어려움도 함께 나눌 겸해서 집집마다 꽃 한 송이씩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어제가 바로 3.1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의 3.1절 행사들이 대부분 취소가 됐지만 그래도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지은 씨께서 네. 도예 작가 전시회 소식 전해준 네. 것도 반가웠고요. 저는 그 3.1절 하면은 어릴 적에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네. 어릴 적이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나름 좀 이렇게 숭고한 모습을 좀 같이 느껴보려고 노력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예, 예. 자주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이렇게 우리나라 곳곳에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뜻깊은 유적지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충주에 있는 유적지를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독립운동의 기억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1919년 3월 1일 한반도 곳곳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 전 민족이 봉기한 항일 독립운동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었는데요. 충북 지역 3.1운동의 함성을 찾아가는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태양동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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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볼 텐데요. 특별히 저와 함께 3.1운동 유적지를 같이 갈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충북북부 보훈지청 박다미 주무관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3.1운동 유적지를 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 지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4개 시군에 이렇게나 많은 3.1운동 관련 현충시설이 있었습니다. 4개 지역인데 지금 벌써 보니까 11개나 되네요. 네. 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유적지가 있었다니 네.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출발해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외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출발! 우리 지역 3.1운동 유적지를 찾아 떠난 여정.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충주에 위치한 항일 독립운동 역사관입니다. 이곳에 을미이병과 3.1운동 등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된 소중하고 귀한 역사적 자료들이 있다고 하네요. 항일 독립운동 역사관 안에 들어서니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 3.1운동 유적을 찾아서 첫 번째로 온 곳인데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재작년에 개강한 항일 독립운동 역사관입니다. 이곳은 독립운동을 교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독립운동 자료들이 빼곡하게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충북 지역 출신이거나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활동 내역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충북 지역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전시물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 벽에 붙어 있고 여기에 다 이렇게 다 올려져 있는데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1910년에 일본에 있는 그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스다케,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저 한국에는 이완용이, 이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우리 역경을 딛고 고난을 겪고 오늘에 있다 이래 가지고 증언한 뜻에서 바닥에다가 이 사람들을 사진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또 밟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저도 사뿐히 밟고 지나가 봅니다. 하지만 벽에는 고마움을 전해야 할 독립유공자들의 자료가 훨씬 많았습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을 비롯해 민족대표 33인에 속한 충북지역 인사들이 이렇게 많았네요. 민족대표 33인에 속한 독립유공자뿐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와 의열단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유자명 선생의 자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충주에는 신이 만세운동, 제천, 음성 계산, 음성에는 소위 대소, 여기에서 1919년 4월 1일, 2일 아주 만세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곳이고요. 특히 우리 계산에서는 1919년 충청북도에서는 제일 먼저 3월 19일 날 계산의 읍에서 3.1운동 만세운동이 전개됐던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곳을 찾아갑니다. 이곳은 충주시 신리면 용원장터 거리인데요. 충주에서는 이곳이 가장 먼저 만세운동이 펼쳐진 곳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마치 그날의 함성이 귀에 들리는 듯 엄숙한 느낌마저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찾아온 3.1운동 유적지, 이곳은 어딘가요? 네, 이곳은 이곳 정도 되겠네요. 충주시 신리면입니다. 신리면이요? 네, 서울에서 3.1운동의 열기가 뜨거워지자 장날인 4월 1일 이곳 용원장터에서 신리면민 200여 명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비는 그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신리면민 만세운동 유적비.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뜨겁게 외친 만세의 함성 소리를 떠올려 봅니다. 신리면민들의 애국애족에 잠시 숙연해지네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던 그날의 만세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듯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곳 신리면 용원장터에 울려 퍼지던 우렁찬 만세 함성.
그 뜨거운 애국애족의 현장에서 그날을 기억합니다. 독립만세를 여기서 많이 불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장이 독립만세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유래가 깊고 아주 맨날 청소도 잘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아, 마을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렇죠. 이 만세운동 유적비를 항상 관리를 하시는군요. 시에서도 관리하시지. 아, 그렇군요. 네. 다 같이 대한독립 만세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자, 어르신. 예, 어르신. 예. 자, 보시고. 예, 두 개. 자, 어르신. 자, 대한민국 독립 만세. 예. 아유, 예, 어르신. 대한독립 만세. 자, 하나, 둘, 셋.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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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3.1운동 유적지를 찾아 떠난 여정. 이번에는 산 좋고 물 좋은 괴산으로 떠나봅니다. 괴산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만세운동을 한 고장이라고 하네요. 와, 저희가 이제 괴산에 왔습니다. 이곳은 또 어딘지 궁금해요. 네, 저희가 여기쯤에 온 거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이 비는 소수면민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비입니다. 3.1운동이 한창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던 1919년 4월 2일 괴산구 소수면민 200여 명이 독립만세 시위에 가담해 열정적으로 만세운동을 펼쳤답니다. 이 비는 당시를 기록하고 기념한 유적비입니다. 괴산은 충북에서는 최초로 만세운동을 벌인 이후 곳곳에서 무려 6천여 명의 인원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괴산은 충북 최초로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인데요. 3월 19일에 괴산 장터에서 만세를 시작으로 3월 30일 청안 만세운동, 4월 2일 오가리 소재 면사무소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4월 2일 이곳 소수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충북 지역은 비록 다른 곳보다 늦게 독립만세운동이 펼쳐졌지만 조선군 참모부의 비밀 문서에 따르면 충청지방을 경기 지역 다음으로 위험한 지역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충청 지역의 만세운동이 다른 지역보다 격렬하게 펼쳐졌다는 뜻이겠죠? 특히 괴산에는 소수 만세운동 유적비 외에도 3.1운동 7인 열사비, 부자 독립운동 유적비와 청안 만세운동 유적비 등 다양한 유적비들이 남아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아, 오늘 저와 함께 또 그 3.1운동 유적지를 돌아다녀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희는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하였습니다. 그 뿌리에는 3.1 정신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3.1절을 계기로 주변의 현충 시설을 방문하시고 사랑을 많이 주셔서 3.1 정신이 다시금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반나절 만에 4군데나 이런 3.1운동 유적지를 다녔는데 여러분도요 손쉽게 주변 곳곳에 이 자녀들과 함께 3.1운동 유적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까운 곳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한번 그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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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1년째 되는 해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의 함성이 들리시나요? 그날의 함성과 그 의미를 잊지 마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내일은 없으니까요. 네, 이번엔 강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색 직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네. 리포터계 척척 박사 우리 지은 씨도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글쎄요. 지금 요즘에 뭐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제가 네. 웬만한 직업들은 다 알고 있는데 명수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해지기도 하네요. 뭔가요? 아보리스트라는 직업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보리스트. 제가 아보카도는 먹어봤어도 아보리스트는 사실 솔직하게 처음 들어봅니다. 네네네. 아보리스트, 플로리스트도 아니고 아보리스트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 네네.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이름만 들어서는 전혀 척척 네. 박사인 촉이 좋을 정도로 그 모르겠네요. 척척 박사의 모르겠어요. 유지하기 네, 위해 네, 네.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공부해야겠어요. 네. 나무랑 관련 있는 직군입니다. 나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 직업이긴 한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많은 아보리스트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네네. 나무를 가꾸고요. 숲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색 직업, 아보리스트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의 목적지를 찾아가는 길
좁은 도로를 달리고 또 달리고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제작진의 불안감도 깊어만 갔는데요. 이번에 차에서 내려 다시 한참이나 걸어 올라갑니다. 촬영 장비 들고 산 넘고 물 건너 대체 어디로 가는 거죠? 드디어 눈앞에 한 건물이 보이는데요. 조심스레 문을 열었더니 이거 혹시 전기톱? 옆에 이건 칼? 망치?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죠?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보리스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보리스트요? 예. 무서운 거 아니에요.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보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깊은 숲속에 위치한 아보리스트 센터입니다.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사람들이 모여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열띤 대화의 주제는 바로 나무. 가지치기예요. 저도 우연찮게 이제 아보리스트라는 걸 알게 되고 듣게 됐어요. 아보리스트란 나무에 올라 가지치기나 병해 충목 관리, 위험 수목 제거, 종자 채취 같은 일을 하는 수목 관리 전문가를 뜻합니다. 크레인이나 사다리가 닿지 않는 숲에서 혹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관리할 때도 아보리스트가 빛을 발하죠. 연령도 성별도 다양한 이들은 아보리스트가 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인데요. 아보리스트의 꿈에 도전하는 수강생들과 함께 수목관리의 세계를 만나러 가볼까요? 수목 관리하는 거죠. 수목 관리하는 직업이 아보리스트. 나무의 위해 요소라든가 그다음에 가지치기 뭐 이런 것들을 나무의 입장에서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보리스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14일 정도 2주간 교육을 한꺼번에 해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토양이 잘 돼 있으니까 뭐 1박 2일, 2박 3일 뭐 이렇게 코스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죠. 저희는 한꺼번에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이미 해외에서는 아보리스트의 가치와 필요성이 인정돼 당당한 직업군으로 성장했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하기만 한데요. 수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아보리스트에 대한 관심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제 암벽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깨를 한번 다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트리클라임을 어떻게 접하게 됐어요. 유튜브 보고 그래서 그러다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 걸 보고 이 수목관리 쪽에는 꼭 해야 돼요. 저도 이제 가지치기로 다니거든요. 근데 죽은 나무 지금 뭐 여기도 많은데 저거를 미리 안 잘라줘가지고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더 공부를 좀 하려고. 아보리스트라는 말은 알았었거든요. 이 아보리스트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는 줄로만 알았었어요. 건강 위해서 뭐 등산을 한다, 뭐 테니스를 한다, 각가지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동의 종목을 저는 이걸 택한 거죠. 건강한 숲을 가꾸기 위해 아보리스트의 존재는 필수. 하지만 아보리스트가 되는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몇 가지 장비와 로프 하나에 의지해 15m 이상의 높은 나무 위로 올라야 하기 때문이죠. 등목 장비를 꼼꼼히 연결한 후 마치 공중을 걷는 듯 순식간에 나무의 정상으로 향합니다. 밑에서 보니 까마득한 높이인데요. 이 상태로 나무의 종자를 채취하거나 가지치기 같은 다양한 수목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장비를 쓰지 않고 오직 로프를 사용해 나무에 오르는 이유는 단 하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천천히 이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조경과를 나왔는데요. 조경이 마당 안에서 하는 거라면 이 산림 쪽에서 하는 이거는 더 넓어요, 범위가. 그 수목관리부터 뭐 인명구조 그리고 레크레이션, 숲체험 범위가 아주 넓어요. 그리고 올바른 가르치기에 대해서 다시 배울 수 있어요, 여기 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나무의 안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사람의 안전. 네, 저렇게 올라가서 양손을 자유롭게 쓰면서 정확한 곳을 작업을 해야지만 나무가 썩지 않거든요. 네, 나무가 제2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꼭 사람이 올라가서 해요. 나무가 그냥 그대로만 놔두면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이렇게 자, 이 줄기하고 여기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잘라줬으면 여기가 유압이 됐을 텐데 이렇게 길게 자른 거죠. 이거는 그냥 숟가락구기 하면서 그냥 자른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여기서부터 썩어 들어가죠. 이 밑으로 다 썩는 거죠. 다 썩으면 이 나무가 크면 클수록 이 부분, 뿌리 부분은 약해지겠죠. 우리나라 전 국토산이 다 이래요. 이렇게 썩었잖아요. 가지치기를 잘못하면 아물지 않은 단면으로 물이나 균이 침투해 나무가 썩어 들어갑니다. 방치된 나무는 천천히 죽어가고 썩은 가지가 떨어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죠. 올바른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선 나무의 생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보리스트는 클라이밍 기술뿐만 아니라 수목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입니다. 현재 한국아보리스트협회에서는 아보리스트 민간 자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수목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은 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나무를 위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높은 나무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가지에 로프를 연결하는 작업부터 시작되는데요. 나뭇가지가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사전 작업이 꼼꼼하게 이루어집니다. 로프를 올리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이렇게 라인을 설치해서 로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프를 올리기 전에 이제 드로우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이 가는 줄을 먼저 걸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마찰 보호기를 올리고, 마찰 보호기는 수목하고 그러니까 나무의 숲이하고 로프하고로 보호하는 장비거든요. 그걸 올리고 그 안에 다시 이 라인을 통해서 로프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울창한 숲속에서 아보리스트 교육이 계속됩니다. 이번엔 수강생들이 직접 나무에 오를 차례인데요. 다양한 매듭법과 장비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선 실전만큼 좋은 게 없죠. 전체적으로 근데 수목 관리하다 보면 워낙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 변수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지상에서 이렇게 뭐 여분의 장비를 올려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걸로 다 해결해야 되다 보니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병모 소장은 국내 1호 아보리스트입니다. 올바른 수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보리스트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최근엔 산림 레포츠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아보리스트의 활동 범위도 점차 넓어지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게 트리 플레잉인데요. 클라이밍 기술을 이용해 나무에 오르는 트리 클라이밍, 로프를 연결해 나무 사이를 이동하는 짚라인, 숲 체험과 산림 치유까지 숲과 교감하는 친환경 액티비티가 늘고 있습니다. 이색 직업 아보리스트의 전망도 초록빛. 살아있는 나무 위에서 활동하는 만큼 아보리스트의 모든 활동은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천천히 너무 빨라. 나무 위를 걸으며 숲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앞으로 아보리스트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나무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나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 주머니를 위해서 일을 해서 그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해요. 선생님은 교수님 이렇게 가르쳤는데 자기네 다른 곳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두 개를 똑같이 펴놓고 봤을 때는 어떤 게 이제 올드한 거고 어떤 게 새로운 이론인가는 그걸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관리 전문가 아보리스트를 만나봤습니다. 네. 순식간에 나무 위를요 한 번에 막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한편의 영화 같기도 하면서 정말 멋있지 않았나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보리스트 일단 네. 이런 거였군요. 제가 오늘 확실히 알았고요. 화면에 보니까 진짜 로프 하나에만 의지해서 막 높은 곳으로 네. 나무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멋있기도 하면서 저는 그 모습이 좀 아찔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역시 네. 아보리스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네. 이 아보리스트 하려면요, 기본적인 체력도 필요하고 그렇죠. 지구력도 필요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담력까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남성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그 유격 훈련 받는 그 오. 모습이 전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로프 하나만 가지고 다른 장비 일체 쓰지 않고 네.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이제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화면 중간에도 나왔지만 그 로프 거리를 나뭇가지에 걸 때도 행여나 이 나뭇가지가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시고 또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는 그 아보리스트들의 나무 사랑하는 마음 제대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낯선 직업이긴 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숲을 가꾸는 마음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은 이진 리포터가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한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소소한 일상을 참 지켜내기도 어려운 때가 됐는데요. 이런 와중에 또 강원 369가 여러분께 정말 소소한 작은 행복을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전시회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원민규 작가의 전시 언제까지 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예.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도로교통공단에서 3월 13일까지 전시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네. 다녀오시면 좋겠고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좀 힘든 요즘인데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고 또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예방하고 또 건강한 생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예고 나갑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발빠른 정보와 서로에 대한 배려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코로나19 현황과 도청의 공식 발표 내용, 어려움 속에서 꼽히는 따뜻한 미담 등을 소개합니다. 겨울은 상큼하고 달콤한 딸기의 계절입니다. 딸기 출하로 바쁜 딸기 농가부터 딸기 마니아들을 사로잡은 이색 디저트들까지 겨울 딸기의 모든 것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특별한 재능 기부에 나선 한 통장님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소독하는 김근수 통장님, 그녀의 방역 봉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유행어가 정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사람들 간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택에만 머물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방학 기간이 늘어났고요. 네. 유치원들이 속속 휴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출을 자제하라는 그런 권고까지 있으니까 이를 좀 달리 얘기하면 집안에 머무는 어린이들의 수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덩달아서 층간소음 문제까지 폭증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이 층간소음 분쟁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민해질 수밖에는 없는 그렇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현상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부모님들께서 잘 통제를 해주셔야겠고요. 더불어서 이웃들 간에 배려하는 마음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